온오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설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썰랩 구독자 여러분. 어느덧 벌써 완연한 봄이네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곧 있으면 벚꽃이 만개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이번 겨울은 어떠셨나요? 올봄에 활짝 피기 위해 잠깐 움츠렸던 겨울이었나요? 어찌됐든 올봄은 환하게 웃으시는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짧은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부터 눌러주세요. 댓글까지 달아주신다면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짧은 사연입니다. 여자친구가 저한테 말 한마디 일절 없다가 이번 주말에 쌍수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심지어 쌍꺼풀 수술을 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응 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성형수술하는 걸 나한테 말 안 했다고 서운해하는 게 맞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계속 생각해보니 헤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어떡하나요? 조이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쌍수를 말을 안 하고 한다고요?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그거는 본인의 기호에 따른 거겠지만 사실 쌍수를 했더니 너무 아름다워졌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더 나의 이상형이 됐어. 그럼 계속 만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래요. 헤어지세요.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세요. 헤어지세요. 그치? 헤어지고 근데 싶으면 이게 헤어져라. 그러니까 근데 조이님 봤을 때 이 여자친구분은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사전에? 그러니까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된다. 키키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이제 중요한 일인데 가까운 사이인 나에게 말을 했냐 안 했냐 공유를 했냐 안 했냐 그런 거 같은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제 꼭 쌍수가 아니더라도 자기한테 되게 신변에 되게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사귀었는데 나는 이 정도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 이 정도 말할 사이도 아니구나 라고 느꼈으면은 저는 좀 그걸 진솔하게 얘기를 해보는 편이 맞을 것 같고 그 포인트가 아니라 쌍수를 했는데 개판이야. 내가 원하던 그 얼굴이 아니야. 내가 알던 안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외모적인 측면에서 그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다 하면은 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나는 이 사람의 속상이 좋았는데 무쌍이 그쵸, 좋았는데 무쌍이 좋았고 나타났어. 그러니까 김고은 같던 그 눈꼬리가 그러니까. 좋았는데 근데 약간 쌍수도 그런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긴 생머리를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단발로 자르고 왔대요. 근데 긴 생머리 좋다는 말을 맨날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말 없이 단발로 자르고 와서 자기는 되게 속상했다? 그리고 좀 정 떨어졌다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까지예요? 정 떨어질 일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그럴 것도 수 갑자기 있겠구나. 생각이 나네요. 호지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속상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저도 딱 키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쌍꺼풀 수술이라는 게 아주 큰 부분인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의논을 안 했다는 게 이미지 변화에 엄청 큰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거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쌍꺼풀 했는데 풀렸어. 그래서 다시 집어야 찝었어. 돼. 리터치야? 리터치. 리터치일 수도 있고 리터치가 아니라 이제 했는데 이제 옛날에 가지고 풀렸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럼 리터치면 용서해주고 아니 근데 원래대로 돌리겠다는 건데 내가 알던 사람으로 돌아오겠다는 건데 그럼 그건 괜찮지 않나요? 만약에 그 성형수술까지는 아니야. 근데 내가 어떤 시술을 한 게 받고 싶으면 여자친구분한테 다 얘기할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시술 많이 받거든요. 하나하나 말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얼굴 제모 이런 것까지 내가 얘기하기에는 얘기하는 거는. 아니 근데 눈썹 제모도? 눈썹 뭐라 그래? 그 문신? 정도는 얘기를 하는데 자질구레한 시술도 많이 하거든요. 점을 뺀다거나. 근데 이제 다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얘기할 틈이 없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사실 얘기할 틈이 점 없을 수 빼고 있어요. 제모하고 이런 거는 당일에도 바로 예약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음. 그럴 때 타이밍을 놓치면 얘기를 못 하죠. 머리 자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조이님이 말한 것만큼의 임팩트? 그 임팩트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냥 머리 이제 자르기? 약간 그런 거지. 근데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연인 사이에서는 서프라이즈를 계속 주고 싶어 하는 그 그쵸.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어. 뭔가 더 신경을 쓰고 온 거야.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머리 자르는 거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쵸. 파마하거나 머리 자르거나 이런 거는 말 안 하더라도 뭔가 탈색했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사람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친구는 어. 되게 보수적인 성격 자체가, 네, 성격 그랬던 자체가 되게 친구분이시다 보수적이고, 보니까. 네. 어쨌든 다 헤어지는 건 아니다. 근데 아니 헤어지라고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조이님은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세요.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라. 윤호님은요? 저는 그 조언을 한번 해줬어요. 이거 사실 이 사연이 친구분. 네, 제 친구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콜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콜드님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그 너무나 지금 따끈따끈한 주제로 사연을 한번 다뤘어요. 네네. 네. 저희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헤어질 게 아니다. 근데 한 분은 이제 헤어져도 된다.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라 이랬는데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쵸? 네네. 어떻게 되셨죠?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도 못 들어가지고. 저 이전에 궁금한 거 하나. 궁금한 게 한 게 있대요. 하셔서 더 예뻐지셨나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똑같아 보이거든요. 자리 잡는 중. 원래도 있었어서 쌍꺼풀이. 그럼 리터치가 맞았나요? 아니, 리터치는 아니었어요. 리터치는 아니었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결론이랄 거는 그냥 얘기하고, 뭐, 서로 기분 나빴다 정도 얘기하고, 그냥 다시 잘 만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여자친구분은 왜 콜드님한테 이야기를 안 하셨대요? 그게,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인분 통해서 막 좀 싸게 했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거 급하게 하다가 얘기 안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급하게 해서 연락 안 했다 보니 이제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아니, 뭐, 일단 얘기해서, 네, 저도 뭐 고민은 했지만 헤어질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알겠습니다. 콜드님, 헤어질 거리를 또 다른 헤어질 거리를 찾지 마시고. 네, 지금. 아닙니다. 네, 지금 여자친구분이랑 행복하게 잘 만나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콜드님이 그런 저희가 얘기도 해봤어요. 만약에 콜드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반삭을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럴 수도 있잖아. 네네. 그러면 여자친구분한테 말하고 반삭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할 거예요? 말을 한번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그렇게 급하면 또 그냥 자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궁금한 게 네. 왜 어떤 부분이 약간 좀 그랬던 거예요? 그게 나랑 가까운 사이인데 중요한 일을 나한테 상담 안 한 게 서운했던 건지 아니면은 그 쌍수 자체에 뭔가 전자의 마음이 큰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석영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람인 것도 알게 됐거든요. 약간 두 가지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쵸. 아무래도 성형에 대한 또 선입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너무 다행이고 또 이렇게 너무나 재밌는 주제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마저 헬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만 하신 것 같은데. 윤호님이 말씀을 다 하시고. 그렇잖아. 너 맞지? 그게 네 생각 맞지? 아니 너무 심각하게 그때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죠. 술 먹으면서. 재밌다. 근데 진짜 고민할 만하다. 네, 고민이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동생이에요. 대학교 동생인데 그때 다 형들이 있었는데 저랑 이제 또래들 형들이 이제 다 야 헤어져. 그래요? 헤어져라. 왜? 그때 저는 이 친구한테 조언을 해줬던 게 네 마음이 헤어지고 싶은 걸 찾는 거다. 그렇게 아까 말했었거든요. 그 말이 왜 보통 남자라면 그래서 예뻐졌어? 그거는 물어봤었죠.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뭐 잘 만난다고 하니 너무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짧은 사연입니다.
친구와 논쟁 중인 문제입니다. 영화비를 얼마 줘야 할까요? 지난주 미키 17일 봤는데 티켓을 친구가 예매했었습니다. 영화값 15,000원 보내주면 된다길래 미리 말하지 나 통신사 할인 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신사 할인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 SKT 멤버십으로 각각 3,000원씩 할인을 받았다고 하길래 야 그러면 내가 12,000원만 보내주면 되겠네 라고 말했더니 본인 포인트 쓴 건데 왜 그 돈을 빼고 주냐고 하더라고요. 본인 통신사 할인 받아서 샀으면 원가 그대로 15,000원을 보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할인받은 금액대로 12,000원만 보내줘도 되는 걸까요? 보진님 어떻게 네. 하실 것 같으세요? 친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니 친구 사이니까 뭐 직장 동료라든지 조금 더 한 단계 거리가 있는 그런 사이면은 뭐 원가 그대로 받을 수도 있는데 친구 사이에 뭐 본인 포인트 사용한 거는 제하고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하고 받는다. 그러니까 12,000원. 그러니까 표값이 15,000원인가요? 요즘 15,000원. 15,000원이요? 네. 비싸다. 아무튼 12,000원만 받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죠. 그 포인트 자기 거라고 우기는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포인트가 막 수십만 포인트씩 주지 않아요? 통신사가. 저 알뜰폰이어서. 요즘 통신사 포인트 무제한이에요. 근데 이제 무제한이에요?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횟수 거죠. 제한돼 있어. 그러니까 뭐 본인 현금 쓴 게 아니면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분이 먼저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너가 포인트 썼으니까 그건 제하고 나서 주는 게 멋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좀 독특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가 야 왜 말 안 했어? 내 통신사 할인 쓰면 되는데 라고 했다는 거 보니까 뭔가 이 친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마인드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 아니면 떠보려고 그런 걸 수도. 떠보려고? 너 이거 현금 주고 진짜 한 거 맞냐? 그럴 수도 있겠네. 포인트 썼는데 너 이 새끼 나한테 말 안 한 거 말 안 했네.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 합의. 이 사회적 통신사 합의. 포인트는 그 어떤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모두가 합의를 했는지. 근데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냥 약간 그쵸. 공기 같은 거 아니에요? 조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라면 그냥 통신사 할인받은 금액대로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12,000원. 12,000원. 그러면 요 신박한 지금 네. 논쟁을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수야. 응. 희수야, 지금 응. 논쟁 중인 문제가 있대. 친구랑 영화를 같이 본 거야. 그래서 티켓을 친구가 예매를 했는데 영화값을 15,000원을 보내주면 된다 하길래 미리 말하지 나 통신사 할인 되는데 라고 했더니 통신사 할인 이미 받았다는 거야. 자기가 SK 멤버십으로 각각 3,000원씩 할인을 받았대. 그러면 12,000원만 보내주면 되겠네 라고 했더니 내 포인트 쓴 건데 왜 그 돈을 빼고 줘야 돼? 해서 15,000원을 보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할인받은 그대로 12,000원 보내줘야 되는지. 나도 그런 경우 똑같은 경우 있었는데 그럴 때 그냥 내가 결제한 사람 입장이었었는데 그냥 친구한테 할인된 가격으로 받고 그냥 따로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쓴 건데 돈 더 줘야 되지 않아? 라고 말을 한 적은 없고 그냥 그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받고 그냥 친구가 나중에 내가 팝콘이나 이런 거 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가지고 먼저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 난 똑같은 적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희수님. 네, 저는 이제 톡톡썰레 윤호인데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나 통신사 할인 받아서 할인된 금액 아니라고 말했는데 말을 안 했는데 네, 말 안 했는데. 그 네. 다음번에 영화를 또 보러 갔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희수님 통신사 할인이 안 되는 거죠. 한번 써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또 12,000원만 보내줬어 그냥. 그럴 때는 말을 해야죠. 이번엔 정상가로 결제해가지고 15,000원 보내줄 수 있어? 라고. 네. 그쵸. 근데 만약에 네. 반대 상황이면 어때요? 친구가 통신사 할인 받은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원가를 달래. 조이가 만약에 조이가 통신사 야무지게 써먹고 갑자기 원가 그대로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이는 일단 그럴 애가 아니긴 한데 얘는 또 얘가 돈을 더 냈으면 더 냈지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네. 그렇긴 한데 만약에 다른 친구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약간 좀 속으로 약간 그렇구나 하고 약간 좀 마음에 담아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신기하게. 원가 주고. 응. 뭐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 원가 달라고 하냐 뭐 그치. 약간 뭐 근데 뭐 3,000원도 티끌모 태산이라고 그거 모으면 10,000원이고 10만 원이고 되긴 하는데 그쵸. 이 그쵸, 친구는 그쵸. 관계가 더 중요한 친구여가지고 아마 그럴 것 같긴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수야. 어이 약속 잘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네요. 그쵸? 그쵸. 근데 진짜 이게 포인트든 본인이 받은 기프티콘 논란도 많잖아요. 이거. 맞아요. 맞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의 재화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기프티콘은 돈일까요? 아니지. 기프티콘은 또 아니에요? 기프티콘은 누군가 이제 돈을 주고 직접적으로 산 거니까 그거는 약간 확실히 그 재화로서 가치가 있잖아요. 그거 안 쓰면 또 돈으로 돌려받고. 근데 포인트는 안 쓴다고 해서 돈으로 돌려주진 않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면 어떡해요? 나 비싼 요금제 써서 받는 통신사 할인이야. 맞아. 그러면 친구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재수 없는데? 와. 근데 그냥 뭐 그걸 떠나서 그게 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를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이랑 좀 거리를 둘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니 기프티콘은 포지님 말대로 그렇게 내가 진짜 현금을 주고 산 재화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친구들이랑 투썸에 갔는데 투썸이 우주 패스인가? 를 쓰면 네네네. 9,000원까지 할인이 된대요. 맞아요. 근데 우주 패스가 유료 구독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지님? 혹시 면접 압박 면접인가요? 그러게요. 면접 같다. 제일 어려운 이 아니 여기 끼끼님도 있고 조이님도 끼끼요? 있는데 아니 왜 이름을 바꾸세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아무튼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 T 우주 패스도 자기 좋으라고 한 거잖아요. 나 좋으라고 한 거니까. 근데 뭐 그거를 뭐 남한테 돈을 받아야 되나? 그러게. 내가 맞아. 혜택을 맞아. 받으려고 한 건데 맞아요. 왜 남한테 그거에 요금을 청구하는지. 그래요. 그러면 키키님은 네네. 막 이렇게 여러 명이서 다 같이 어딜 갔는데 내 할인을 뭐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뭐 지금 통신사 할인처럼. 그러면 나서서 이거 쓰자 이렇게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내가 나중에 써야지 이런 편이세요? 근데 그거는 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전자인데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투썸 케이스도 들어보면 9,000원까지 최대 할인이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 뭐 먹는데 9,000원 맞아. 이상까지 사실 쓸 일이 없어요. 맞아. 그리고 다들 이제 스벅 같은 데서 이제 기프티콘 받으시면 보통 생일 때 이제 커피 한 잔만 주진 않잖아요. 그쵸. 커피 2잔에 케이크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그거 혼자서 사실 먹기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면은 그런 데 다 같이 있을 때 쓰는 거지 하고 보통은 그렇게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지금 뭐가 그런데요? 아니 이거 대부분의 우리 나이 또래는 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 비슷하지. 이상한 사람이야. 그쵸? 그 돈을 이제 근데 그쵸. 이런 경우는 그런 건가? 그 캡처해서 이제 최종 결제 금액을 이렇게 친구한테 보내면서 이거 티켓 값은 15,000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할인된 거를 보통 알 수가 없잖아 말 안 하면. 그치. 숨기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멍청하게 그 결제 금액 캡처해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와. 그렇지. 아니면 결제 금액만 캡처해서 영수증처럼 보냈는데 티켓은 실물 티켓에 SKT 할인 이렇게 적혀 대박이다. 있을 수도 있고. 최악인데? 여러 가지. 네. 근데 좀 이상한 사람 같다. 근데 그러면 달라는 대로 그냥 3,000원 더 주고 그냥 좀 인간관계를 멀리하는 게 맞죠. 그렇죠. 어쨌든 뭐 쓴 현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현금을 얼마 맞아요. 썼느냐. 그리고 아까 그 조이의 친구분 희수님처럼 내가 친구가 그렇게 통신사 할인을 받으면 팝콘을 한 번 더 사든지 그런 식으로. 너무 착하신 것 그러니까 같아. 너무 착하다. 그렇게까지 사실 하는 분도 맞아요. 잘하실 텐데. 맞죠. 그렇게까지 진짜 할 착하신 필요가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또 하나 떠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회식을 했어. 근데 제 카드로 결제를 한 거예요. 했는데 내 신용카드가 혜택이 요식업 10% 할인이 됐어. 그래서 실제로 청구서에는 그냥 그 금액 그대로 나와 있는데 난 나중에 10%를 페이백을 받아. 페이백을. 페이백을 오히려. 그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근데 페이백까지. 그러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지. 저는
다 그렇게 하시던데.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얌체같이 자기 실적 채우려고 카드 까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법카로? 법카 말고 지금 말한 그러니까 건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개카. 개카로 무조건 다 같이 막 대여섯 명 막 대규모 인원이 모이면 맞아요. 자기 걸로 긁고 빨리 현금 받는 거야. 현금깡처럼. 그 얌체들은 있긴 있죠. 근데 페이백 받는 거는 근데 그거 사실 정산하고 돈 안 주는 사람 있으면 달라고 얘기하고 그치. 그것도 사실 엄청 맞아. 번거롭잖아요. 수고비긴 해요. 수고비 맞아요. 정도로 그냥. 저 옛날에 근데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회사가 옛날에 인천으로 나중에 발령 나가지고 인천에서 지사로 다닐 때는 인천 그 이음카드라고 지금은 6%인가 그런데 네. 그때 갑자기 확 지역 화폐만 늘린다고 했을 때 10%까지 페이백을 바로 해줬거든요. 바로요. 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캐시로 이렇게 꽂혀요. 그 앱상에서. 근데 그 팀원들이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면 누구 한 명이 계산하고 바로 이체해 주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팀원들 다 10% 까고 그 사람한테 이체를 해줬던 거예요. 진짜로? 그 팀 문화가 근데 좀 이미 그 이은카드를 쓰는 거 아니까. 안 근데 했으면 어떡하려고. 이은카드로 결제하는 걸 보니까 근데 나는 근데 그 팀 문화를 나한테 안 알려준 거야. 난 그냥 정가 그대로 늘 보내줬던 거야. 근데 그걸 말을 안 말을 했어요? 안 하는. 윤호님만 그럼 계속 네. 그렇게. 그거는 좀 어이없죠. 이상한데요? 근데 말을 그러면은 그 돈을 받은 사람도 그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 10,000원짜리를 뭐 먹으러 갔어요 점심에. 네. 네. 그 다 이제 먹고 보내잖아요 바로. 전 이제 10,000원을 보내놨는데 누구 한 명이 얼마 보냈었지? 아까 그거 뭐 설렁탕? 10,000원. 그럼 9,000원 보냈다 누구야? 이런 거야. 그때 알게 됐지. 그래서. 헐. 어이없죠. 그게 얼마나 쌓였어요? 몇 달 정도? 한 달? 한 달? 와. 빨리 알아서 그나마 어. 다행이다. 뭐 다 빨리 해봤자 한 거예요? 한 뭐 달이? 1, 2만 원 안 되겠지만 아니 근데 와, 좀 그래도 너무 괘씸하죠. 진짜 엄청 괘씸하다. 괘씸한데? 그러면 윤호님도 그거 안 순간에 바로 페이백 받으시지. 그래서 그날 바로 물어봤죠. 그럼 저 10,000원 보냈는데 했더니 1,000원 그럼 돌려드릴게요. 에? 말 안 했으면은 그럼 너무 계속 그런 얄밉다. 심산이었던 거야? 응. 진짜 별로다. 그렇죠. 그래서 청구서 페이백은 괜찮다. 어쨌든 바로 뭐 꽂히진 그냥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그쵸. 뭐 돈의 가치보다는 관계의 가치가 더. 네,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짧은 사연입니다. 결혼은 여자한테 손해다. 이런 말을 하는 남친의 심리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2년 정도 만난 30대 초반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최근 남자친구의 친구 결혼식을 같이 다녀오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친이 갑자기 결혼은 여자한테 손해다. 그래서 난 결혼 안 할 거다. 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여자가 손해로 안 느껴지도록 더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대. 이러더군요. 2년 사귄 결혼 정년기의 여친에게 저런 말을 하는 심리가 뭔가요?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야 여자는 결혼하면 손해야 이러면서 결혼 안 하는데 이런 남자분이 있다고요?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진짜? 좀 이상한데? 호지님 아니, 무슨 심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번뜩 드는 생각은 여자친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이 친구랑 연애만 하고 결혼할 생각은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핑계를 좀 비겁하게 되는 게 아닐까. 너무 죄송한데? 진짜 저희가 봐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쵸. 네, 별로다. 만약에 조이님이 진짜 남자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면 바로 헤어지실 거죠. 아니 헤어지는 것도 헤어지는 건데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손해라는 말도 사실 여자가 하면은 맞는데 이거를 남자친구가 말을 한다? 조금 알고 또 이 트랜스 어. 아니야? 뭐지? 그러니까. 여자로 살아본 거지. 살아본 아. 거야. 살아본 거지. 한때는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막 그리고 거야. 약간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대. 어디서 주워 들은 거를 말하는 그러니까. 것처럼. 그러니까. 아니면 좀 가정에 원래 좀 아픈 과거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머니의 모습을 아. 뭐 그런 거, 힘들어하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음. 너무 맥락적인 설명도 없이 갑자기 저렇게 말하면 여자친구 입장에서 오해할 그러니까.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키키님은 결혼 정년기일 때 네. 남자친구가 약간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우리 둘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단어를 던졌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말로 했는데 그게 콕콕 이렇게 계속 둘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계속 남아 있으면서 머리에. 아, 그 뜻이 없었는데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떻게 지나가다가 누가 뭐 친구가 신혼집을 구했대. 그래서 아 요즘에는 신혼집 뭐 천호동이 좋대 아니면 왕십리가 좋대. 그냥 키키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남자친구가 아 그래? 아무 생각 없는데? 만약에 우리 둘이 살면 어디로 신혼집을 구해봐야 될까? 키키님이 이랬는데 에? 신혼집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 에? 나니? 나니? 난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만약에 그러면 정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되게 별로일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대 그 당시에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게 더 잘못했어요. 그게 잘못인 거야. 그게 잘못이구나. 건설적인 미래를 그리지 그러네. 않았다는 게 잘못인 거지. 관계에 언제나 대해서 잘못은 있었다. 아니 이게 장난치면서 그럴 부분이 있고 이제 약간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결혼 정년기 여성한테 결혼 관련 키워드는 예민하다. 그럴 수 있죠. 안 그래요 본인은? 반대로 여자친구가 반대로, 그러는 거야. 여자친구가 에? 나니? 결혼? 난다 그래? 결혼은 남자한테 손해야. 난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자기 손해보게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그냥 친구 불러서 소주 먹어야죠. 그래. 그래. 그 그러네. 반대 입장도 상처네. 그렇다고요. 상처죠.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거. 바꿔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울 치료. 그러니까 심리가 뭐냐고 하는데 심리가 진짜 뭘까요? 저는 그냥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결혼할 사랑하지 만큼. 않는다. 결혼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결혼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 건 또 뭐예요? 그니까. 몰라. 근데 제가 이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지만 그냥 뱉어보자면 요즘에 막 좀 나쁜 의미로 그런 말 있잖아요. 가성비 남친, 가성비 여친. 막. 그런 게 뭐예요? 나 처음 들어봐요. 그냥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가성비로 그냥 만나기 좋은. 약간 엔조이 이런 거예요? 그거랑 또 달라요? 엔조이라기보다는 그냥 옆에 두고 그냥 연애 상대로. 결혼까지는 안 가고 싶고 그냥 연애로만 끝내고 싶은 그냥 사람? 뭐 돈도 적게 들고 뭐 데이트 비용도 적게 최악이다. 들고. 그럴 거면 왜 만나? 진짜. 근데 또 이제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러니까. 진짜 별로다. 그냥 예전에 말하던 그런 뭔가 어장이나 이런 거랑 비슷한 용어인가 보네요. 최악이네요. 가성비 최악이에요. 가성비 여친을 찾지 마세요. 알겠죠, 교수님? 알겠죠?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짧은 사연입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부하 직원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팀 리드를 맡고 있는 30대 후반 회사원입니다. 저희 팀의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아주 많이 잘하는 팀원이 하나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업무에 대해 피드백이 빠르고 퇴근 후나 주말에도 관련 업무나 테스트를 수행해서 리포트를 가져옵니다. 특히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나 방향성을 잡을 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실제 성과로도 잘 이어지는 아주 좋은 팀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2, 3인분 하는 팀원이라서 팀장으로서 좋기는 한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평범하게 일하고 있는 타 팀원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분명 다른 팀원들도 다들 열심히 일하고 목표 달성도 할 만큼 성과를 만듭니다. 업무 태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팀이 의욕이 있고 팀원들도 욕심이 있는 편인데도 이 친구가 너무 과하니 평가나 주목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타 팀원들이 못 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관리자로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한 명이 너무 진짜 과하게 일을 하는 팀원을 가진 팀장님의 고민 어떠세요, 포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6명 인턴 중에서도 과하게 좀 일하는 친구가 있으세요? 아, 그런 친구 있었어요. 어. 제가 되게 좋아했던 아꼈던 친구가 있는데 뭐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뭐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만약에 팀장이라면은 그냥 이것도 또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다 같이 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열심히 하는 친구가 조이면 조이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다른 애들 기죽잖아 이렇게 얘기해놓고 조이 따로 불러가지고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너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애들 눈치 보일 수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 뭐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팀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데 넌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조이님이 팀장이면 이런 팀원이 있다면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저라면 그냥 격려해 줄 것 같아요. 너 잘하고 있어. 응. 근데 이제 격려해 주는데 타 팀원이 갑자기 네. 조이 팀장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포지 때문에 솔직히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동기부여도 안 되고 의욕도 떨어지고 제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막 이래. 비교하지 마. 상대와 비교하지 마. 너는 너의 길을 가. 막 이렇게 얘기해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그 사람한테보다는 뭔가 의욕이 떨어져 보이는 다른 팀원들한테 좀 이 친구처럼 해보지 않겠니?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롤모델을 세워주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근데 방금 전에는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치. 롤모델 세우면 비교지. 그러니까 비교라기보다는 저 친구가 하는 뭔가 프로세스 같은 거를 보고 익히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막 뭔가 성과를 비교한다기보다는 저 친구의 일하는 방식이 되게 좋은 것 같다. 뭐 보고 배운다? 라고 하면 될까요? 좀 익히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키키님은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네. 예를 들어서 호진님 같은 회사의 상황이라고 쳐요. 그럼 인턴들이 한 6명 있어요. 그 중에서 정규 전환을 2명만 해준대. 근데 이제 한 명이 너무 눈에 띄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한 자리 두고 5명이 싸워야 되잖아요. 와.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난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은 약간 다 같이 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텄다.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시간만 하고 때우고 집 가서 빨리 원서 써야지. 그치. 왜냐면 포지도 집 가면 원서 열심히 쓰거든. 근데 뭐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나 업무 뭔가 역량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아마 있겠네.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팀장의 자리던 어떤 CEO의 자리던 리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정말 2, 3인분 하는 한 명이 좋아 보일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저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일할 때는 좋을 수 있고 마음에 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좀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뭔가 고과 제도나 평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아닌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어지는 건데 네. 저희가 만약에 CEO예요. 네. 이제 회사 인원들을 뽑아야 될 때 뭐 학벌이 됐든 뭐가 됐든 어찌됐든 좀 비슷한 수준으로 뽑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채용 제도에 맞는 인재를 뽑을 것 같으세요? 키키님?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할 때도 네. 똑같이 네. 누가 한 명이 특정 인원이 너무 일하는 거를 과하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KPI를 맞는 사람이면은 뭐 다 뽑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은 평균적으로 그 수준들을 맞춰서 뽑을 건지. 아. 왜냐하면 학벌도 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저번에 한번 저희 주제로 다뤘었지만 짧은 사연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만약 비슷하지가 않다 그러면 또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괜히 위축되고 열등감이 나도 모르게 생겨버리는
저 그거 질문할 거 있어요. 최근에 약간 비슷한 일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아니고 저희 카운터파트 에이전시 쪽 분이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을 때 실수로 자기 이력서 같은 걸 첨부해서 그 전체 회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걸 열어봄으로써 그분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와. 경력으로 이 회사를 왔는지가 다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아 고작 이 정도 학교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랬던 거야? 이런 식으로 뒷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너무 무섭다.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무서워. 이제 이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 그 메일을 받아본 저희 위에 부장님께서는 차마 열어보진 못하시고 그 메일을 그냥 지우면서 땡땡님 이거 이렇게 왔는데 조심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장님의 메일을 받고 그분은 자기 이력서가 온데간데 없이 뿌려진 사실을 늦게 안 거죠.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그걸 그러니까 보고 심할 것 같아요. 수근거리는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은 카운터파트든 어디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학벌 수준이 되게 낮은 거야. 뭐 지방대를 폄하할 건 전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대를 나왔어요. 뭐 그러면은 일의 신뢰도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나랑 신뢰관계가 너무 잘 맺어져 있고 맞아요. 워낙 잘 코워커로서 잘 하고 있었으면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막 개판 치고 있고 맨날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 막 진짜 비협조적이면 나도 모르게 색안경이. 그래서 그렇지. 그냥 그렇게 핑계 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욕을 할 욕을 할 기회를 기회를 찾는 걸까요? 저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뒷말은 잘하죠. 그렇구나 하는 부분을 보면서 평소 행실이 정말 역시 중요하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 제 친구도 대학교 동기인데 네. 최근에 이제 이직을 했는데 삼성에 들어갔는데 그 해당 팀이 뭐 다 해외대래요. 근데 그 친구도 늘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고 이래서 들어갔는데 뭐 어쩌라고 이러고 다녔는데 한 달, 두 달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조직에서 제일 하위의 스펙을 가지고 있구나. 학벌이 제일 낮구나라는 게 나도 모르게 계속 위축되고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약간 너무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친구로서 또 들으면서 내가 나중에 진짜 누군가 팀원을 뽑던 아니면 내가 회사를 차려서 누군가를 뽑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놔야 일하는데 어떤 다들 불편함이 없으려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반대로 그럼 민호님 아까 질문 저한테 하셨는데 높은 수준으로 사람을 뽑는 거에 대해서도 한쪽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높은 사람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에 따르면? 높은 사람들만 뽑지 않고 뭐 나는 뭐 어느 정도의 그 원하는 KPI 수준의 사람들을 뭐 이렇게 모아놓는 그럴 수도 있는 꼭 학력 말고도 다양한 걸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좀 근데 그게 회사 사정이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예컨대 제가 예전에 그 공공 쪽에 있을 때는 보통 이제 공공 쪽은 뭐 공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이런 데는 다 일 자체가 유지만 하면 되는 일들이잖아요. 보통은 안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서울대는 다 서탈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걔는 이제 꿈이 크고 좀 있다가 이직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뭔가 이제 이렇게 뭘 해보려고 하니까 서울대는 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그 회사 다닐 때 보면 서울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신기하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학교라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서울대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회사라는 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조화가 가장 중요한 거고 저도 뭐 이직 준비하다 보면 헤드헌터들이 뭐 성별, 나이 뭐 이런 수준들을 이제 그 다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회사가 이제 헤드헌터한테 요청을 해서 이제 뽑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조화를 고려한 그런 기준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 조직원들이랑 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지. 그렇죠.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물론 또 막 스타트업이어가지고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이러면은 진짜 똑똑한 사람만 뽑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너무 한 명이 튀게 일하시는 분은 적절하게 포지님의 말이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독려도 해주면서 해당 인원한테. 근데 어쨌든 조화가 중요한 거니까 너무 팀원들 앞에서는 너무 그걸 티내지 말자. 그렇게 또 다독여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짧은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